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라는 부업을 알게 되셨고 실제로 수천 명의 수강생분이 에어비앤비를 창업하셔서 성공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게 되는 거야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 돈이 벌리네? 오픈해서 운영하다 보면 할 게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수십 년간 여러 개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개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파본 결과 이제는 여러 개의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때문에 에어비앤비라는 부업을 알게 되시고 또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넥스트 스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궁금해하셔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정보 얻어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저희 시청자의 70%가 아직 구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더라고요. 구독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도움되는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에어비앤비는 숙박 중개 플랫폼이에요. 근데 형태가 조금 특이해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다른 게스트한테 빌려주는 형태예요.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문제는 전입을 해야지만 반드시 사업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니까 하나의 숙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정책적으로 25년 10월부터 불법 숙소에 대해서 모두 철폐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에어비앤비 플랫폼 안에는 정식 사업자를 받은 숙소들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실증 특례 사업자라고 해서 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증 특례를 받고 외도민 없이 운영하는 숙소들이 있었거든요. 이 숙소가 향후 1년 동안 정책 변경으로 사라질 예정이에요. 근데 현재 서울과 부산에 업로드 되어져 있는 숙소의 한 70%가 실증 특례 숙소입니다. 에어비앤비 숙소가 확 많이 줄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합법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 개 하고 싶은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에어비앤비를 여러 개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2개, 3개, 4개, 10개, 20개를 하시고 싶으면 이제부터는 숙박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여러 개의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박업 사업자를 내고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크게 일반 숙박업이랑 관광 숙박업이 있습니다. 일반 숙박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텔, 여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텔에서 에어비앤비 할 수 있나요? 에어비앤비는 그냥 숙박 중개 플랫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숙박업에 해당하는 모텔도 에어비앤비에서 팔 수 있긴 합니다. 문제는 모텔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모텔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숙박 트렌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감성적이고 유니크하고 편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숙박업소를 선택한다고 하면 모텔은 뭔가 그것과 느낌이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도 없고 고객을 되게 제한적으로 받아야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숙박업은 규제가 되게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받기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틈새를 좀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관광 숙박업입니다. 관광 숙박업에는 관광 호텔이라든지 소형관광 호텔이라든지 다양한 숙박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에 적합한 게 바로 이 호스텔이에요. 호스텔은 배낭 여행객이나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하는 걸 호스텔이라고 합니다. 왜 이 호스텔이 만만하냐? 왜 이 호스텔이 만만하냐? 모텔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호스텔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임대로도 할 수 있고요. 썩어서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사지 않는 저렴한 건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아서도 할 수가 있어요. 숙박업이 아닌 건물을 숙박업이 가능하게끔 용도 변경하는데 가장 적합한 게 바로 호스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 건물에서 여러 개 에어비앤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또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당근 1번은 호스텔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호스텔 용도 변경이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물건은 가격대가 좀 비싸겠죠. 그리고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용도 변경 가능한 건물을 사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건물을 숙박업이라는 걸 통해서 가치를 올리기도 하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좀 올림으로써 나중에 건물을 판매할 때 높은 금액을 받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용도 변경 가능한 건물은 상업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도로 규정이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8m 이상의 4m 연접해 있다든지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 돈이 좀 진짜 소액이에요 하시는 경우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매는 되게 괜찮은 다가구나 근생 건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저는 다가구 건물을 좀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미 숙박업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집 형태를 띠고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가요. 이때 다가구 건물이 80에서 90% 대출이 나오거든요. 낙찰가가 4억이라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얘를 호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전체를 숙박업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한 5천만 원 있는데요, 저 1억 있는데요, 할 수 있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경매로 다가구 낙찰 받아서 용도 변경해서 호스텔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1번 빼고 2번, 3번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00만 원밖에 안 나오던 건물에서 월에 2천만 원이 나오게 만들고 2,500만 원이 나오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다 해봤어요. 에어비앤비를 여러 개 하고 싶은데 소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 경매라는 것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즉,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에어비앤비 여러 개 하는 방법은 바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건물 얘기하면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강남에도 공실이 텅텅 비고 많다는데 이거 괜히 건물 샀다가 공실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을 돌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실 리스크가 없죠. 그리고 요즘 건물은 임대 수익이 3%에서 5%밖에 안 되거든요. 은행의 이자율밖에 안 돼요. 반면 숙박업을 하게 되면 최소 1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예약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3월 기준 작년 대비 정확하게 19% 정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증 특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내 숙소도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숙소는 없어서 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라의 정책이 그래서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점점 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숙박을 안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라의 정책성과 같이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약이 안 들어오면 어쩔 건데 라는 고민을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죠.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규제가 더 심화되고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숙박업 건물은 근생 건물이라서 대출이 수월하고, 그리고 매입하는데도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정책에도 반하지 않는 거죠. 그래, 건물은 사. 근데 나중에 이거 못 팔면 어떡할 건데? 또 걱정되실 텐데, 임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이 유지되고 높은 수익률 때문에 건물 가치가 올라가서 매각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최근에 제가 4년 전에 매입했던 강릉에 있는 모텔을 매각했거든요. 4년간 제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이 한 14억 정도 되고요. 매각 차익은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리다 강릉을 건물을 매입했을 때 강릉에 있고, 그리고 너무 작은 건물이라서 이걸 어떻게 팔고 나올 수 있을까 고민했었지만,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건물 가치도 상승시켜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매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매력적이게 수익을 잘 나오는 숙박업 건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수익률만 보고도 얼마든지 매각이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숙박업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오는지 감도 안 오실 만큼 지금 숙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에어비앤비 한 개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빠르게 부업을 하고 숙박업을 경험해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매달 내야 되는 월세가 아깝잖아요. 근데 내 건물에서 하게 되면 내 자산을 갖게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월세는 내면 사라지는 건데 이자는 내 자산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건물에서 에어비앤비도 돌리고 숙박업도 하시면서 건물 가치도 상승시키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스텝별로 알려드릴게요. 당근 1단계는 가용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3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경매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억에서 3억까지는 경매 플러스 임대, 5억 이상일 때 일반 매매로 건물을 매입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가용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건물을 서칭하시는 거예요. 가용 금액이 충분하시는 분들은 일반 매매로 물건을 보시면 되고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경매로 물건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매물로 보실 때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상가 건물로 검색 조건을 변경하신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경매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옥션원이라든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까지 검색하셨으면 이제 얘가 숙박업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게 제일 수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스텔 용도 변경 가능한지를 검색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조금 규제가 많이 다르고 용도 변경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사님을 통해서 검토 받으시면 되는데 간단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도로폭이 8m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건물 또는 그냥 상업지에 있는 건물 경우에는 호스텔 용도 변경이 수월하게 되니까 먼저 검색을 하시고 건축사님을 통해서 용도 변경 검토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이제 드디어 건물을 계약하거나 낙찰 받으셔서 용도 변경 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뭔가 되게 간략한 것 같은데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순조롭게 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요 절차뿐만 아니라 더 궁금하신 내용들을 예비 건물주 또는 제 건물에서 숙박업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특강에서는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숙박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유해 드리고요. 저랑 함께 하시면서 용도 변경 물건을 알아보시고 용도 변경 하셔서 실제로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고 방법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라이브 특강에서만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냐면요.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들이 다 다르고 본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 남기시고 질문을 하셔도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답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라이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 건물 외에도 정말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대전에 있는 다가구로 낙찰받으셨는데 23억짜리 다가구를 12억에 낙찰받으셨고 50% 반값에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2억 초반으로 건물주가 되는데 성공하셨거든요. 여기 지금 호스텔 용도 변경하고 있고 직접 숙소 운영할 예정이십니다. 요 물건도 감정가 5억짜리 물건은 4억 초반에 낙찰받으시면서 4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되셨거든요. 여기에서 한 달에 매출이 800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감정가 7억 3천만 원짜리 주택을 4억 8천에 낙찰 받으시면서 5천만 원으로 낙찰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당김대랑 에어비앤비 세팅하고 계세요. 여기도 월 순수익이 한 500만 원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제가 갈고 닦고 온몸을 굴러가면서 만든 저만의 노하우예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고비도 많았는데 진짜 관심 있고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저와 함께 도전해보고 싶고 꼭 배워보고 싶은 분들한테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 라이브 특강에서만 이 모든 내용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세요. 특강을 들으시면 이런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에어비앤비 한 개 하고 있는데 더 확장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분들. 두 번째,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있는데 작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규모 있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 세 번째는 투자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돈만 모으고 있는 분들.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이런 Q&A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숙박업이라는 게 단순히 에어비앤비 몇 개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지 라고 시작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본질은 건물주가 되는 거고, 건물주가 돼서 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저를 만나서 건물주가 되신 분들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셨어요. 내가 무슨 건물주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한 채의 건물주가 되셔서 큰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자님 저 건물 하나 더 사고 싶어요 하면서 저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일단 실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라이브 특강에 들어오는 작은 실행이라도 해보시면서 보다 나은 본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댓글에 건물주 돼보자 라고 남겨주시면서 화이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특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